번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맞아. 뽑고, 이른 봄에 구할 수 없었던 식재 중에 하나예요. 제가 멀칭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훑어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올해 안에 네. 이만한 쿠션 방석 과감하게. 1년 초 과감하게 캐내버리고, 오늘은 장마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과습에 녹아내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씨 맺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씨 떨어져서 벌써 발화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 끝 무렵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정원 손질, 그러니까 8월 하순쯤 우리가 김장 배추 심기 전에 그때 한번 정원 손질을 하는 게 제법 크게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심어놓고, 봄에는 심어놓은 정원에 풀 관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작게 해주는 거, 꽃을 키를 낮추기 위해서 6월 전에 단아하게 잘라주는 거, 키 큰 아이들, 그런 일을 주로 한다면은, 지금 이제 장마철 끝나고 나면은 우리나라 과습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녹아내려서 그 아이들이 뿌리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게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유럽 캐모마일 엔스팅토리아 알바인데, 흰색으로 개화 시간이 4월 이른 봄서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6, 7월까지 굉장히 많이 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지보다도 한 2배 이상의 개화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매력 있는 꽃이었는데, 여름 장마 지나고 제가 2차 개화를 한번 볼까? 그러고 싹 잘라줬어요. 네. 꽃대 씨앗 맺지 못하게 잘라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이게 과습도 과습인데 혹시 가위나 이런데 소독하지 않고 전지를 해가지고 얘네가 세균 침입을 했나? 그런 생각도 얼핏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살아있는 애는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는 애는 살아있고, 요거를 제가 몇 군데 나눠서 심었어요. 몇 군데 나눠서 심었는데 네. 상태가 지금 3그루 심어가지고 간대가 여기하고 저 위에 한 2군데, 네. 그게 이제 요렇게 갔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은,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막 키도 이만큼 커가지고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걔네들은 약간 지금은 이제 반그늘이 된 상태여서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얘는 지금 해가 그래도 이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해가 많은 풀선에 네. 또 적합한 아이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 여름이 너무, 그러니까 내서성 너무 뜨거우니까, 여름 네. 기온이 네. 대한민국이 어떤 때는 뭐 39.5도까지 올해 올라갔으니까. 매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쉽게 뽑혀버리면은 이거는 죽었다고 보는 게 옳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얘 블루페스큐인데, 네. 여기가 물이 이렇게 침수가 이만큼 돼요. 여기를 지금 흙을 높여야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배수가 저쪽으로 되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이 포기가 가장 많이 상했거든요. 이렇게 쭉 뽑았을 때, 지금 뽑았을 때 이렇게 뽑히는 아이들은 탈모처럼. 거의 이거는 뿌리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요거는 한 송이 그냥 키우고, 요거 네. 한 포기도 내년 되면은 이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네. 커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곳에서 샤스데이지가 씨 떨어져서 난 이런 아이들은 번지면 큰일 나니까 그냥 맞아서. 뽑고. 그래서 이렇게 적도. 손으로 이렇게 네. 뽑히는 것들은 화분에다가 담아가지고 포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이런 그릇 같은 데다 흙을 좀 쌓아가지고 네. 호비호비 해서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눔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나눔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얘를 뽑고 누굴 드릴 거냐면, 이렇게 지금 뿌리가 이렇게 뽑아보면 역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그냥 과감히 버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퇴출. 샤스데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꽃이라 하더라도 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은 잡초. 잡초.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은 잡초고, 네. 잡초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 모를 꽃, 그런 아이들도 정원에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하고 제 몫을 하면은 그냥 놔둬도 돼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고, 그거는 이제 자연 생태적으로 이 환경에서 저절로 날아와서 씨 떨어져서 나는 아이들이고, 네. 이런 아이들은 풀과 함께 다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뽑아버리고, 얘가 연화바이솔이에요. 네. 근데 이제 꽃대 올라오고 있죠. 네. 요럴 때가 조금 약간 지저분 떨어요. 지저분 떠는데, 네. 그냥 이런 것들은 이대로 둬도 돼요. 둬도 되고, 지저분 떨어도 또 계절이 맞을 때 되면은 얘는 얘대로 예쁘게 또 번져요. 네. 번지기 때문에 얘가 한 포기가 이만해지거든요. 이만해져서 얘를 요로 조금 옮겨 심어도 돼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 버바스쿰 웨딩 캔들 같아요. 웨딩 캔들이에요, 얘. 네.
얘는 웨딩 캔들이어서 엄청 번지네요, 걔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여름에 깨모종 옮기는 거 네네. 또 이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깻모종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네. 묻어주면 돼요. 물을 많이 붓고. 네. 왜냐면 우리가 비가 와도 나중에 이제 물 주는 것도 한번 해야 되지만 비가 많이 와도 웬만큼 오는 비 한 15분 왔다 그래가지고는 이 땅을 많이 못 젖어요. 파봤자 한 1cm 네. 마른 먼지 정도 가라앉힌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무대기를 이뤄서 클 수 있게끔 그냥 얘를 옮겨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저쪽에 다른 아이들도 이런 거 씨떨어져 있는 애를 갖다가 박아도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대로 두는 걸로 하고, 얘가 꽃이 매달려서 저쪽에 보면 이제 씨앗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겨울 경치로 되게 예쁜데. 네. 일단은 요렇게 두기로 해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제 포기가 요거 멋있네. 제대로 큰 거 저기서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살짝 비거든요. 살짝 비는데 그늘이 네. 없기 때문에 이런데 호스타들이 약간 좀 타죠. 네. 여기 요거 밑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네. 이게 이제 그늘을 언젠간 들이울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네. 요거는 여기에 그때 이른 봄에 구할 수 없었던 식재 중에 하나예요. 얘는 구절초. 네. 구절초. 이게 쑥잎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구절초예요. 네. 쑥부쟁이라는 또 그게 있어요. 식물이 있는데 네. 네. 걔는 쑥잎처럼 안 생겼어요. 그냥 자롬하게 쑥부쟁이는 스토키샤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잎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런 아이들은 햇빛에서도 네. 벌개미치 또 요렇게 구절초, 쑥부쟁이 이런 아이들은 햇빛에서도 잘 자라지만은 어느 정도 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네. 반그늘에선 더 좋고. 근데 얘가 햇빛이 있는 곳에서 자라면은 키가 좀 작게 자라면서 네. 굉장히 이게 햇빛에 예뻐요. 아. 키면. 그래서 요것도 이 정도로 심어 놓고 그 주변에 풀들을 정리해서 네. 가뭄일 때는 그냥 여기다 덮어 놓으면 되는데 네. 가뭄이 아니고 비가 와서 네. 비가 자주 올 시기에는 이걸 덮어 놓으면 이게 또 풀들이 도로 살아나요. 아. 그러니까 그걸 잘 봐서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되고 제가 멀칭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 멀칭을 하는 거는 흙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네. 하는 것이 있고 마사 네. 멀칭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멀칭 때 얘기해야 되지만 씨앗 발화가 굉장히 잘 돼요. 씨앗 발화가 굉장히 잘 돼요. 떨어지는 마사멀칭이? 것들은 뭐 네. 거의 무조건 발화해요. 와우.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크나 그런 거는 바람에 너무 날아가요. 여긴 바람이 너무 세서 얘네가 거의 90도 각도로 꺾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긴 뭐하고 이게 이제 살아나지 못하도록 얘만 끊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놔도 돼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썩고 저절로 걸으면 되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방법을 써요. 그 방법을 쓰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놔두면 돼요. 이게 보기에 지저분하다고 해서 굳이 훑어주지 않아도 그냥 그러면은 이게 비가 오면 젖어서 이렇게 땅에 들러붙어요. 아, 붙고, 알아서 보태되는. 붙고 그게 이제 지저분하다 싶으면 네. 깔끔하신 분들은 이런 꽃대에 진 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잘라서 네. 잘라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풀도 뽑고 이런 아이들은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기 때문에 런너. 아주 땡볕인 날 아닌다면은 그냥 빼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펜스테몬 씨앗은 그닥 떨어져서 막 난리치지는 않는데 네. 예를 들자면 앵초 같은 아이들은 벌써 6월달 이전에 네. 씨앗을 채취할 만큼 여물어서 터지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조기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런 아이들은 네. 손으로 일일이 깔려면은 굉장히 딱딱해요. 네. 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버바스쿰 보라색, 비올레타 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견과류만큼 단단한 씨앗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갖고 옆에 있는 돌이나 뭐 이런 거 네. 주워서 네. 눌러주셔도 되고 좀 큰 돌 가지고 두드려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비벼도 되고 이렇게 두드려도 되고 네. 손으로 깔려 그러면 이거 아파요.
그리고 웬만큼 저절로 입 벌리는 아이는 그냥 이렇게 들고 털면 되는데, 시기에 네. 맞춰서 말려갖고 털면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돌로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걷어내고, 채종을 해서, 이제 트레이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직파를 하든지, 직파를 해도 얘는 잘 나와요. 이런 아이들은. 네. 그리고 굉장히, 이 펜세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말도 못하게 많은데, 우리도 그 말도 못하게 많은 것 중에, 네. 많은 것 중에 몇 가지, 지금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허스커레드. 공어 종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격 펜세몬이라고 하는 종류들을 가장 흔히 보는 거고, 네. 나머지 아이들은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한 아이들은 조금 까탈스럽긴 해요. 조금 까탈스럽긴 해도, 그래도 이 펜세몬들이 굉장히, 장점이 많고, 네. 얘는 이 씨앗 그대로 겨울에 눈 내릴 때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포프리로요? 포프리로 그냥 관상하게끔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은숙이나 토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은숙이나 이런 아이들은 지금 올해는 비가 그래도 그닥 과습하지 않게, 아직 태풍도 안 왔지만, 과습하지 않게 와서, 과습할 때는 이게 널브러지면서 확 자빠지면서 네. 이 속이 다 썩어요, 이렇게. 네. 썩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일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지금 새순 나는 거 다 보이시죠? 네. 여기를 요만큼 짧게, 네. 한 3cm 정도 남기고 샥 잘라버리면, 여기에서 순이 복닥하게 나서 다시 동그랗게 리필이. 올해 안에 네. 이만한 쿠션 방석을 볼 수 있어요. 리필이 다시. 지금은 지금은 그닥 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면 돼요. 네, 좋아요. 이대로 두면 되고, 요 안에 은사철, 황금사철, 이런 아이들, 무늬가 있는 아이들은, 약간 내한성이 떨어져요. 네. 내한성이 떨어져서, 소중하다. 겨울에도 이런 거는 그냥 자르지 않고, 이런 것도 덮어주게.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죠. 놔뒀다가 내년 되면은 얘가 조금 요런 데는 또 입더라도 다시 또, 네. 생기를 찾아서 언젠가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쑥쑥. 퍼질 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풀들은, 정리를 해서, 네.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꺼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다 파서 떼내주면 돼요. 떼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도 심었지만, 자, 요게, 누운 주름이에요. 그래가지고, 누운 주름인데 요것도 색상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요렇게 하얗게 펴요, 요렇게. 귀여워. 지금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가을에 피는 개나리처럼 한두 송이 그냥 피는 거거든요. 요렇게, 요게 누운 주름이에요. 네. 누운 주름인데, 요건 주름꽃이에요. 그래가지고, 줄이. 요건 요거대로 또, 어쨌든, 저는 잡초라고 열심히 뽑는데, 네. 뽑는데, 얘랑 잎도 너무 비슷해요. 그 잡초가 신기한 거는, 비슷한 곳에 가서 싹 숨어 있어요. 이 부분이랑 지랑 이렇게. 닮은 애 옆에 네. 가서.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누운 주름인데 너무 번져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침식해서 여기는 뜯어내서, 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냥 뜯어내면 돼요. 이렇게 방석처럼 이렇게. 얘가 피복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잡초도 이기고. 뜯어내서 네. 다른 데로 옮겨 심어도 되고. 네네. 그래서 적당한 부분은 뜯어내 주는 것도 답이에요. 그리고, 네. 아까 말했듯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잡초가 날아와서 여기서 그냥 비슷하게 있으면서 또 꽃이 이렇게 펴주는 것도 예쁘죠. 네, 얘 이 자리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두기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비비추를 제가 심었는데 얘도 나중에는 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가 그늘이 지게끔 이제 큰 나무를 심지 않아가지고, 네. 요거는 지금 디기탈리스예요. 카멜 화이트. 디기탈리스가 이제 개화하고 나면 이게 단기, 오래 살지 않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2, 3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꽃이 핀 다음 해에는 이제 없어질 가능성도 크고, 주변에 씨 떨어져서 나기도 해요. 나기도 하는데, 제가 일찍부터 얘는 그냥 전지를 해줬어요. 해줬기 때문에 얘는 올해만 보고 거의 못 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심어 놨던 거는, 다른 야생화가 커지게 되면, 사실 커지게 되면은, 네. 그 자리를 다 차지해요. 사이사이에 1년 초, 2년 초를 심어놔도. 이런 아이들이 포기가 커지면.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포기가 커지지 못하면서, 죽지는 않았는지, 어쨌는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있는 쪽에, 요게 더 두고 볼 건지, 아니면은 그런 아이들은 캐내면 돼요. 얘는 과감하게. 2년 초. 과감하게 캐내버리고, 요것도 캐내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얘도 뽑고. 이런 아이들도 너무 번져서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캐내고. 네. 어. 얘랑 기싸움을 하다가 조금 여린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심어가지고 캔디다 비앙카 네, 시다시아 캔디다 비앙카. 그랬는데 얘네가 여름 과습에 약하니까 잎이 많이 녹아요. 네. 잎이 많이 녹아서 그닥 적합한 식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퇴출하는 걸로 아깝지만 여기도 퇴출하는 보면 걸로 이렇게 하고. 먹혔어. 그 다음엔 자, 요 국화를 한번 심어볼게요. 네. 그러면 요 소국들은 지금 이제 시중에 소국들이 전에보다는 조금 종류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막 이게 온갖 가지 종류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기상천외한 국화꽃들이 이 장미만큼이나 얘도 또 품종이 많은 아이인데, 네. 얘는 적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서 촉을 받지 않으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잘라서 키운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부터 한 5cm 정도 되는 데서 잘라가지고 가지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벌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키를 낮춘 거죠. 그러면서 키울 만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욕심나는 거. 욕심나는 거. 어떻게든 적심을 해서라도 네. 제대로 보고야 말겠다는. 네. 근데 이제 얘는 한 50cm까지 늘어지게 커요. 이게 이렇게까지 크는데 그래도 또 별 무리가 없어요. 이런 애는 또 깔려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요 사이에 심어 놓으면 조리로 물 붓고. 그래서 여기도 처음부터 화이트 앤 블랙 컨셉으로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흰색에 네. 가까운 아이로 확실히 화사하고 좋네요. 그 들어가니까. 컨셉을 유지하면 돼요. 유지하면 되고. 네. 봄에 심는 것도 재밌지만 가을 보식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봄에 식재할 때는 원래 정원에서 식재 디자인을 할 때는 1년을 생각해가지고 식재를 해요. 그러면 지금 꽃이 없는 아이들도 봄꽃도 심거든요. 네. 뿌리만 있는 아이들, 속에 네. 구근만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잎은 겉에 안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네. 여기도 천남성 이런 아이들은 지금 잎이 전혀 없죠. 위에서는 없어요. 없죠. 네. 그런 아이들도 구해서 그냥 심어요. 심는데 여기는 우리가 4월 달에 심을 때 굳이 없는 거 구해서 심지는 않았어요. 그때 가서 또 심지 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심어서 이 자리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내년 봄쯤에는 흙을 조금 더 높일 생각이에요. 2cm 정도. 그러면 이 크라운이 묻히기 때문에 촉도 분주가 더 많이 하고, 네. 분주를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 놓고 흙을 다 뒤집은 상태에서 마운딩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한 게 이제 비 많이 오고 막 그러면은 이게 땅이 좀 침하되고 꺼지잖아요. 네. 게다가 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면 흙이 네. 줄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씩은 조금 채워서 북돋아 주면 훨씬 또 얘네들도 촉도 잘 번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아야 물 빠지는 거, 배수, 여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약간 잠겨 있는 시간 텀을 조금 네. 간격을 좀 늘릴 수 있는, 물에 고여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은 저기 자리에 지금 없는데 요게 양귀비가 내년에 나올 거예요. 오리엔탈 양귀비. 네. 얘도 지금 씨가 이렇게 맺혔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작은데 양귀비 씨만큼 또 딱이 좋은 게 없어요. 이 속에 씨가 가득. 얘는 너무 조그매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얀색인데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가느다란 동글동글한 씨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이 사이에서 좀 몇 개 난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수세가 센 아이들은 뽑아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샤스타 데이지는 내가 심은 곳 외에는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게 다 뽑고 있는 거야. 왜냐면 걔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포기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빵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홀딱 피는 거 외에 여기를 다 차지하면은 그게 이제 정원의 왕이 이제 난리 나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요게 지금 웨딩 캔들이에요. 웨딩 캔들인데 웨딩 캔들이 봄에 피지만 지금 여러 촉 중에서 개화하지 않은 애들은 뒤늦게 지금 촉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잎도 이렇게 땅에서 박혀 있으니까 되게 예쁘죠. 네. 이거 되게 부드럽고
잎도 되게 우아해요. 우아한데 요 사이에 지금 추명국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겹추명국이 꽃을 이제 올릴 건데 요 포기하고 요 포기가 지금 한 3촉씩 있는 거예요. 화분에서 3촉씩 있던 아이들을 조기도. 네. 근데 조기 심고 여기 심고 여기 심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셨어. 저는 이런 거는 심장마비냐 이게 무슨 행사냐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너무나 잘 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절반이 훅 갔어. 그래서 여기 있는 포기는 빼내고 지금 2포기만 놔두고 여기에다가 요 구절초를 심기로 하겠습니다. 장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미 정원 스타일, 그에 맞는 적합한 장미 고르는 거, 그리고 그 장미들을 어떻게 전지하고 키우는지, 그리고 토양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살충제나 살균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장미 주변에 어울리는 식재들, 초화류들은 어떤 것이 어울리고 뒷배경으로는 어떤 것이 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장미 키우신 지가 얼마 안 된 분들도 많지만 또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꽃 지면 잘라줘서 다음 개화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해요.